한강이 보이는 현재 시점의 반포동 일대 가격은 평당 1억 5천인데요. 향후에 반포중앙 1, 2, 4주구라던가 뭐 신반포 2차가 입주를 하면은 평당 2억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오늘도 이제 네이버 카페에 있는 사연 가지고 같이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님. 저는 4인 가족의 49세 외벌이 남자이며 월 소득은 세후 1,100만 원 가량 되고 1주택자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셨고요. 현재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서초구 반포동 25평짜리 새 아파트에 입주하여 4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현재 25억 원 정도 됩니다. 대출이 5억 원 정도 있습니다. 대출이자 월 2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은 1억 5천 정도가 별도 있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는 내년에 실거주 2년을 채우게 되나 곧장 매도한다면은 시세 차익이 10억 가까이 돼서 양도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6학년, 3학년인데 10년 정도는 교육비가 꾸준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매달 가처분 소득이 300만 원 정도 남아 크진 않습니다. 추후 10년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나 전문 자격증 소지자라 어느 정도 소득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는 뭐 교육비도 줄어들어 대략 현 수준 또는 약간 더 낮은 가처분 소득 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목표를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10년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재 가치로 보았을 때 35억 이상의 순자산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갈아타기를 하여 강남의 33평 아파트를 대출 없이 자가로 거주하거나 또는 지금의 25평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서울의 비조정지역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 비조정지역이나 수도권의 청약이나 분양권 투자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갭 투자도 생각해 보았으나 보유세 내지 양도세 부담이 클 것 같아 더 이상 구체화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다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 도중에 닥터 부자빠님의 유튜버 카페를 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 혼자 매번 같은 생각으로 고민하기보다 답변 조언을 듣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일단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하고요. 어떤 식의 방향성으로 가는 게 좋을지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사실 제가 제안을 드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중에서 가장 보통 쉬운 거를 하거든요. 근데 쉬운 거에서는 목표로 하는 자산 달성이 조금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한 2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 후반 외벌이 가장이세요. 소득은 이제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죠? 세후는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축은 한 300만 원 정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포에 거주하면서 자녀 2명을 키우는데 사실 소득이 충분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반포에 거주한다라는 거로 좀 빗대어 봤을 때 게다가 근데 저축까지 300만 원 한다는 얘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육비나 생활비를 많이 아끼면서 살고 계시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반포라고 하는 데가 만만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6학년에 있고 3학년생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산이 있습니다. 반포동에 25평 신축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파트 명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시세가 이제 25억이라고 하셨고요. 대출이 5억. 현금이 별도로 한 1.5억 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반포동에 25평 신축인데 25억을 한다는 얘기는요. 제가 봤을 때 반포 이동은 아닌 것 같고요. 반포 이동에서 신축 아파트는 지금 작년에 입주를 한 원베일리밖에 없죠. 원베일리는 시세가 지금 29억, 30억씩 하죠. 25평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반포 1동 쪽에 사평역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25년도 내년이면 실거주 2년을 이제 치우게 된다. 시세 차익을 보면은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다. 15억 정도에 사가지고 지금 25억이니까 시세 차익이 1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목표를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게 이겁니다. 10년 내에 순 자산을 35억 만드는 겁니다. 이거 현재 자산 가치 기준이고 계산을 해보면 반포동의 아파트가
아파트가 이제 25억인데 대출이 5억이 있으니까 순자산이 한 20억 정도 내외 정도 된다라고 보죠. 현금이 1.5억 있습니다만은 집을 파면 양도세가 좀 나올 테니까 이게 35억이 가는 건데요. 한 15억 정도는 더 불리고 싶은 거죠. 목표가요. 근데 제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년 실거주 2년을 채우게 되고 곧장 매도하게 되면 시세차익이 10억 가까이 돼서 양도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양도차익이 10억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15억 정도의 취득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청약 정도를 받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필요경비를 취득세랑 향후에 이제 매도할 때 부동산 수수료를 좀 계산해 봤을 때 한 6천만 원대 정도 이렇게 기입을 해서 필요경비를 빼주면 될 것 같거든요. 취득세가 뭐 한 4,500만 원, 부동산 수수료가 뭐 한 1,500만 원 정도 나올 테니까 뭐 이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25억에 판다 라고 할 때 이게 지금 부부 공동명의 같아요.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25억에 인별로 과세가 됐을 때 계산을 해보면 약 한 7,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인별로 나오니까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은 한 1억 한 4천 몇백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돼요. 현재 지금 현금 1억 5천이 있잖아요. 내가 집을 25억 원에 팔았을 때 양도세가 한 1억 4천대 정도 나오니까 보유한 현금으로 팔아가지고 뭐 세금을 내도 될 것 같고요. 양도세가 이제 많다라고 하셨는데 뭐 다행인 것은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셨고요. 이게 인별로 과세가 되고 필요경비도 빠지고 하면은요 1억 4천 10억의 양도 차익인데 양도세가 1억 4천이면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필요경비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취득가가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거는 좀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쉽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면 반포나 이 잠원이라고 하는 지역은 최대한 저는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좀 매도를 해버리면 재매수가 정말 어려운 지역이고요. 향후엔 더 어렵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녀가 2명이 있는데 2명이 지금 초등학교 뭐 6학년, 3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주지 지역은 유지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규제 지역 청약이나 뭐 이런 거는 목표로 하시는 게 지금 15억이나 버는 건데 그걸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이 S축이 이제 시간이고요. Y축이 가격이라고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건물의 가격은 이렇게 내리죠. 반대로 이제 땅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오르죠. 계략적으로 이렇게 도식화 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반포동 25평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한 2구간쯤에 속하는 거죠. 이게 신축 아파트고. 그럼 2구간에 속하는 건 뭘까요? 땅의 가격이 가장 비싸고 건물의 가격이 가장 싼 데는 결국에는 이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인데 재건축을 이제 포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신축의 아파트를 팔고 이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가 15억에 샀는데 이게 25억이 됐다는 얘기는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겁니다. 내 청약이 됐든 어찌 됐든 짧은 기간 안에 일을 가장 많이 한 거라서 우리가 팔면 세금이 요 정도 나오니까 이게 뭐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속 보유를 하면서 장기특별 공제를 받아도 되는데요. 저는 한번 끊고 바꿔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단 이제 정비 사업으로 갈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강변으로 가야 된다. 한강변 정비 사업을 사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베일리 있지 않습니까? 원베일리가 한강이 보이지 않는 것과 한강이 보이는 가격 차이를 보면은 한강이 보이지 않는 34평짜리가 39억 정도 하는데 한강이 보이는 데는 호가가 49억, 최근에 50억도 부르더라고요. 이 시세가 사실 한강 프리미엄만 붙으면 10억 원 사실 그냥 버는 거죠. 현재는 여기 한강이 보이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이 보이는 대로 우리는 바꿔놓으면 목표로 하는 자산을 달성하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자산을 가지고 어떤 선택지들을 쭉 해볼 수 있을까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반포동에 25평을 지금 들고 있는데요. 얘를 좀 매도를 하고요. 신반포 2차라는 데가 있죠. 여기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실거주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을 보면은 현재 25평짜리가요. 시세가 한 26억대 정도 나와 있고요. 만약에 조금 무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30평형이 한 29억 정도 합니다.
현재 어차피 25억의 거주 비용을 쓰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출 이자가 한 200만 원 나가고 저축을 한 3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여력이나 룸이 좀 있어 보여서 뭐 이런 선택지를 얘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30평까지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신반포 이 차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 때문이죠. 한강을 접한 면 때문에 그래요. 한강을 접한 이 단지의 폭이 얼마가 되는지를 뭐 길이로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원베일리가 이제 한강뷰 아파트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강이 보이면 가격이 많이 비싸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원베일리라고 하는 데를 제가 이거 폭을 좀 재보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는 있어요. 네이버로 제가 잰 거니까요, 지도로. 원베일리의 폭을 재보면 한강을 접한 면이 한 300m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긴 폭은 아니거든요. 잘 알려져 있는 이 아크로 리버파크 있지 않습니까? 아크로 리버파크도 380m 정도의 폭만 있어요. 생각보다 한강을 많이 접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강뷰가 나오는 세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신반포 2차라고 하는 데는 한강을 접한 면이 680m가 넘고요. 원빌리는 거의 2배가 넘고요. 아르팍도 어떻게 보면 2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또 비교할 만한 게 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하는 반포주공 1, 2, 4주구를 한강 접현면을 좀 계산을 해보면은요, 무려 1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반포주공 시세가 가장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신반포 2차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강 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단지의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많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이게 사업 기간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신반포 2차가 생각보다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로 하셨던 거 10년 내외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녀의 교육까지 고려했을 때 거주지를 좀 유지하면서, 물론 이제 좀 낡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몸테크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좀 수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거주하고 투자로 해결을 하는 방안이 이제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 반포동의 25평은 그냥 유지를 하고요, 계속 거주를 하고요. 지금 세금이 뭐 1억 4천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면 얘는 이제 장기특별공제를 계속 받으면 됩니다. 거주를 해가지고 장기특별공제를 받으면 되니까, 이 상황에서 한강변에 정비사업을 가는데 비규제 지역을 가야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투기과열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되니까 비규제 지역 쪽에 정비사업을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어디가 좋겠느냐, 저는 자양동 일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수전략지구 바로 우측편에 있죠. 여기도 향후에 높은 고층의 한강변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목표로 하셨던 자산 근접하거나 혹은 초과 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얘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버리고 얘는 거주를 해서 거주택 비과세를 받고요. 장기 거주하면 절세도 되니까 이 양도세는 많이 줄 겁니다. 반포동 아파트도 시세가 올라갈 것이고요. 한강변에 있는 이 자양동의 정비사업구역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식의 어떤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고요. 한강변의 아파트의 시세는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반포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강이 보이는 현재 시점의 반포동 일대 가격은 평당 저는 한 1억 5천인데요. 향후에 반포주공 1, 2, 4주구라던가 뭐 신반포 2차가 입주를 하면은 평당 2억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한강이 보이지 않는 데가 1억이니까 향후 이런 지역들은 한 1억 5천 이상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시세를 분석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이 집을 전세 주고 어디 외곽지로 간다거나 교육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리고 소자본을 이용해서 어떤 검단 신도시나 이런 데 청약을 해서는 목표로 하시는 자산에 근접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요,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